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14일 국내 경기와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 KT 대 부산 KC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T는 성적 자체는 비교적 무난하긴 한나 KT의 두터운 뎁스와 기대치를 생각했을 때는 분명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다. 게다가 팀은 현재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선영이 이탈한 데에 이어 카굴랑안과 하윤기도 전열에서 벗어났다. 문성곤이 복귀했지만 제 컨디션은 아니다. 슈퍼루키 강성욱이 눈도장을 제대로 찍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어서 KCC는 초호화 라인업을 자랑하는 슈퍼팀 KCC이기에 현재까지의 성적은 분명 만족스럽지 못하다. 올 시즌도 부상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좀처럼 완전체 전력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송교창과 허웅이 돌아왔지만 허웅과 최준용은 여전히 빠져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KCC의 로스터는 무게감이 상당하다. 두 팀 모두 부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며 두 팀 모두 타격이 적지 않다. 다만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에 있어서는 KCC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직전 경기서 100점에 육박하는 득점력을 과시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고 연패 탈출로 분위기 전환에도 성공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KCC가 KT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접전 승부가 예상되기는 하나 승리는 KCC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안양 정관장 대 한국가스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관장은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비록 직전 경기 패배로 순위가 한 계단 하락하기는 했으나 올 시즌 정관장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와 임팩트는 여전히 강렬하다. 외인 3인방의 기량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변준영과 박지훈이 이끄는 국내 코어도 강력하다. 최근에는 슈퍼루키 문유현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어서 가스공사는 좋지 못한 성적으로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다만 최근 2연승 포함 4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반등세를 띠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한 2연승 상대가 슈퍼팀이라 불리는 KCC, 디펜딩 챔피언 LG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물론 가스공사가 우승권 전력이라 보기는 애매할지 몰라도 선수 면면을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 팀이다.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도 있다. 최근 가스공사의 상승세가 인상적이긴 하나 정관장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기복이 덜한 팀이다. 어느 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선수가 고르게 활약한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올 시즌 가스공사를 상대로도 3전 3승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홈 성적 역시 뛰어나다. 가스공사가 분전하겠으나 승리는 정관장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안양 정관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BNK썸 대 하나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NK썸은 준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올라 있다. 다만 BNK썸의 뎁스 퀄리티와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를 생각했을 때는 마냥 만족스러운 성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김소니아, 박혜진, 이소희, 안혜지를 필두로 한 베스트 5는 가이리그 최강이다. 올 시즌 역시 대권을 바라보는 팀임에도 분명하다. 휴식기 전 페이스가 살짝 꺾인 감이 있었으나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7은 첫 경기서 완승을 거두며 상승세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서 하나은행은 빼어난 성적으로 리그 선두에 올라 있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리그 판도를 흔들고 있다. 리그 최고의 아시아 쿼터 이이지마 사키가 새로운 에이스로 거듭났고 지난 시즌 부진을 털고 완벽하게 부활했다. 리방 레전드 김정은도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으며 박소희, 정혜림, 정현 등 어린 선수들의 기량도 한껏 좋아졌다. 분명 전력을 재평가 받을 자격이 있는 팀이다.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 자체는 BNK썸이 좋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베스트 5는 BNK썸이 크게 우위를 점한다. 다만 올 시즌 하나은행은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하며 주전뿐 아니라 벤치까지 만만찮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팀으로 거듭났다. 최근 4연승을 질주하며 흐름과 분위기에서도 하나은행이 앞선다. 올 시즌 두 팀은 1승씩을 주고받았다. 대단히 치열한 접전 승부가 예상되며 선두 하나은행이 BNK썸을 꺾고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다. 이번 경기 하나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현대캐피탈 대 삼성화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캐피탈은 준수한 성적으로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다만 디펜딩 챔피언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마냥 만족스럽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특히 직전 경기서 저점의 경기력을 보이며
셧아웃 패배를 당한 점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범실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삼성화재는 처참한 성적과 함께 리그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 김상우 감독도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이후 고준용 감독 체제에서 3승 1패를 거두며 반등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여전히 삼성화재가 우승권 전력은 아니다. 다만 I라는 강력한 1옵션을 보유했다는 것이 강점이다. 허나 삼성화재가 탈꼴찌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선수들의 꾸준한 활약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를 비롯해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에 있어서 현대캐피탈이 우세하다. 비록 직전 경기 셧아웃 패배로 숨을 고르긴 했으나 여전히 리그 정상급 전력을 갖춘 팀이고 홈코트 이점을 갖는 점도 유리하다. 삼성화재가 한 세트는 따내겠지만 끝내 승리는 현대캐피탈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현대캐피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5번째로 흥국생명 대 한국도로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흥국생명은 지난 시즌 보여준 강렬한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 경쟁력 있는 팀이라는 점에는 틀림없다. 주포 레베카와 아시아 쿼터 피치 모두 잘해주고 있으며 김다은, 정윤주, 이다현 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준수하다. 최근 2연승을 거두며 팀 사기도 한껏 끌어올렸다. 이어서 도로공사는 빼어난 성적을 거두며 리그 선두에 올라있다. 시즌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고 팬들의 기대에 완벽 부응하고 있다. 모마타나차 강소희 삼각편대는 가히 리그 최강이며 슈퍼루키 이지훈이라는 신성이 등장하며 옵션이 추가됐다. 리베로로 포지션을 전환한 문정원과 중앙을 지키는 김세빈의 활약 모두 고르게 좋다. 최근 2연승을 거두며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탈 채비를 마쳤다.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를 비롯해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에 있어서 도로공사가 우위에 있다. 전력뿐 아니라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에 있어서까지 모두 도로공사가 뛰어나다. 물론 흥국생명도 일정 수준 경쟁력 있는 팀이긴 하나 냉정하게 올 시즌은 도로공사에게 미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도로공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 한국도로공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6번째로 태국 대 중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국 U23은 벼랑 끝에 몰렸다. 8강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번 경기를 이겨 승점 4점을 만들고 같은 시간 열리는 호주와 이라크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비기거나 지면 즉시 탈락이다. 태국의 희망은 에이스 에라원 가르니에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의 기술적인 드리블과 크로스는 중국의 장신 수비숲을 흔들 핵심 열쇠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티라삭포의 이피마이의 득점 감각이 살아나야 하며 중원의 프라체 토드사니트가 중국의 거친 압박을 피해 전진 패스를 공급해야 한다. 태국은 중국의 높이를 의식해 공중볼 싸움을 피하고 빠른 템포의 쇼패스와 뒷공간 침투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어서 중국 U23은 예상을 깨고 1승 1무를 기록하며 조선두에 올라있다.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8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중국의 강점은 피지컬과 역습이다. 바이어라무 아부두아일리의 전방 압박과 몸싸움 능력은 태국 수비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미드필더 시의 원능의 기동력과 수비 가담은 태국의 패스 줄기를 차단하는 1차 저지선 역할을 할 것이며 수비진은 제공권 우위를 활용해 태국의 크로스를 차단하고 세트피스 득점을 노릴 것이다. 중국은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지 않고 선수비 후 역습 전략을 취하며 급해진 태국이 공격 숫자를 늘릴 때 발생하는 배후 공간을 스피드로 공략하려 할 것이다. 태국은 기술이 좋은 팀이지만 유독 피지컬이 강한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수비 조직력이 꽤 단단하고 피지컬을 활용한 힘의 축구가 통하고 있다. 태국이 주도권을 쥐고 파상 공세를 펼치겠지만 중국의 밀집 수비를 뚫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이 태국의 공격을 막아낸 뒤 역습 한 방으로 일격을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7번째로 이라크 대 호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라크 U23은 앞선 두 경기에서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었으나 결정력 부재로 인해 모두 비기며 자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이라크 축구의 특징인 거친 몸싸움과 투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 이라크의 운명을 쥔 에이스는 알리 자심이다. 성인 국가대표팀에서도 핵심으로 활약하는 그의 드리블과 킥 능력은 호주의 조직적인 수비를 파괴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해법이다. 중원의 사령관 문타데르 모함메드의 경기 조율과 패싱력은 공격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며
최전방의 아민 알하마위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라크는 무승부가 의미가 없으므로 초반부터 라인을 올리고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호주를 몰아붙이는 공격 일변도의 전술을 택할 것이다. 이어서 호주 U23은 1승 1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조 2위로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라크를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8강행 가능성이 높지만 패배는 곧 탈락을 의미하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호주의 핵심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가랑쿠올이다. 이라크가 득점을 위해 라인을 올릴 때 그의 배후 공간 침투는 치명적인 비수가 될 것이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모하메드 투레의 피지컬과 제공권 장악 능력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주장 라이언 티그가 중원에서 이라크의 거친 압박을 견뎌내야 한다. 호주는 무리하게 맞불을 놓기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이라크의 급한 마음을 역이용해 선 수비 후 역습으로 승부를 결정지으려 할 것이다. 이라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이어지겠지만 반대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호주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데 능한 팀이다. 이라크의 공격수들이 개인 기량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겠지만 호주의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벽은 상당히 견고하다. 두 팀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겠으나 끝내 스쿼드 퀄리티에서 앞서는 호주가 한 점 차 신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호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네갈 대 이집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네갈은 이번 2026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전력을 과시하며 대회 2연패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번 대회 본선에서는 5경기 중 4승을 거두며 디펜딩 챔피언다운 면모를 보였다. 특히 8강전에서 말리를 제압하며 준결승에 올랐고 대회 기간 중 5경기에서 단 2실점만을 허용하는 철벽 수비를 자랑한다. 후방 라인은 견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팀의 승리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공격진에서는 핵심 자원이 도움을 기록하며 조율사 역할을 완벽히 수행 중이고 중원 자원들의 득점 가동 능력도 매우 매서운 상태다. 점유율보다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전반전 집중력이 뛰어나 선제골을 지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지난 주요 대회 결승과 예선에서 이집트를 연달아 꺾었던 심리적 우위 또한 이번 경기에서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단의 부상 공백이 거의 없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하는 만큼 특유의 피지컬과 속도를 앞세워 이집트의 골문을 정조준한다. 이어서 이집트는 통산 8번째 우승을 향한 도전을 끈질기게 이어가며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팀 내 에이스의 활약이 정점에 달해 있다. 8강전에서 코트디부아르와 접전 끝에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고 주축 공격수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을 이끌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공격진의 파괴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문제는 불안한 수비 조직력에 있으며 최근 실점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최근 11경기에서 클린시트 횟수가 적을 정도로 뒷문이 헐거우며 특히 수비의 핵심 자원이 부상 의심 상황이라 전력 누수가 예상된다. 전략적으로 점유율을 내주고 날카로운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실리적인 운영을 펼치며 에이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역대 전적에서는 세네갈에 근소하게 앞서 있으나 최근 중요 길목마다 세네갈의 조직력에 가로막혀 고배를 마셨던 아픈 기억이 있다. 수비진의 연쇄 실책을 줄이고 최전방으로 얼마나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느냐가 이번 승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유독 집중력이 높아지는 성향이 있으나 체력적인 소모가 심했던 지난 라운드의 여파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네갈은 대회 내내 보여준 압도적인 수비 밸런스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날카로운 역습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다. 이집트의 에이스가 분전하겠지만 불안한 수비 라인은 세네갈의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90분 내내 버텨내기에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상대 전적의 흐름과 수비 지표를 종합해볼 때 세네갈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세네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